동영상 촬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동영상 촬영이라고 했는데 안 되길래 또 동 하니까 되더라고요. 뭐야. 스마트폰이 나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얘가 정신이 났구만. 아, 먼저 저를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신나고 하이텐션으로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 그냥 차분하게 하게 되네요. 애초에 저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하이텐션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 뭐 아시죠? 예. 아무튼 감사의 인사는 좀 항상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뭐 들으시는 분은 별로 없지만, 많이 없지만, 겁나 많이 없지만, 저는 오늘 아주 큰 병원, 저 나름대로는 큰 병원을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 뭐 이렇게 녹음해서 올린 거를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예, 저는 디스크가 파열된 사람이고, 허리 디스크 L45, 예, 45번 디스크, 예, 가 이제 파열된 상태고, 그래서 오늘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이제 의뢰를 받으러 이제 갔다 왔죠. 진료 겸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받으러 이제 갔다 왔습니다. 예. 일단은 차를 이제 아반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제가 뭐 키가 큰 건 아니지만 좀 제 키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뒷좌석에 원래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이게 그 머리에 천장이 좀 닿아가지고 달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차를 바꿨어요. 이제 제 차로 이제 제 차라고 말하니까 되게 부담되네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제 제 차인 우리 집 차라고 할게요. 우리 집 차가 더 맞습니다. 우리 집 차로 이제 바꿔서, 예, 우리 집 차는 소나타인데, 예, 소나타가 좀 더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소나타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복대를 차고 이제 뒤에 베개, 쿠션을 대고 이제 갔는데, 확실히 앉아서 가는 게 걱정이 많았는데 역시 예상대로 앉아서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예. 그래도 나름 잘 버티면서, 예, 갔다 왔습니다. 애초에 동네 병원도 잘 안 가고, 동네 병원 중에서도 좀 큰 느낌 나는 병원은 살짝 부담되는데, 이제 나름 이제 큰 병원을 이제 가서 이제 하려다가 보니까 막 정신이 좀 없더라고요. 예. 실제적으로 뭐 저도 뭐 큰 병원을 가본 적은 있어요. 예, 얼마 전에.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큰 병원 갈 일이 생겨가지고 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제가 주로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옆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제가 다쳐서 저의 진료를 보기 위해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이제 경험을 한 거죠. 병원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이제 처음으로
이 나이 먹고 처음으로 해보는 건데 확실히 큰 병원 좀 복잡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뭐 잘 돼 있다면 잘 되는 건데 접수하고 진료 오래서도 이제 가져와서 내고 뭐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수납 창구에다가 이제 수납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진료비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료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로 가세요 하면 이제 가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엑스레이, MRI 그걸 또 영상 판독기가 또 있더라고 기계가. 그거는 뭐 다른 병원에도 다 있나 봐요. 예. 근데 저는 또 그것도 몰라가지고 저, 전 당연히 그냥 의사분한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멍청하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또 CD를 넣으면 이제 또 그게 이제 환자로 이제 제 환자 이름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입력이 되나 봐요. 거기다가 CD 판독기 하고 이제 저는 디스크 환자니까 신경외과로 갔죠. 신경외과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도 보면은 또 거기 또 접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표를 또 뽑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제 차례가 오면은 이제 또 문자가 와요. 띠링 와가지고 이제 어디 이제 몇 호 진료실로 이제 와서 대기하세요 하면은 이제 이건 동네 병원이랑 똑같죠. 예, 그래서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환자분들도 대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옆에가 원래 이 병원에서 유명하신 흔히 말하는 이 디스크의 이제 명인으로 유명하신 분이라서 그쪽에 확실히 많이 몰렸더라고요. 근데 그쪽 간호사분은 조금 좀 짜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워낙 환자가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환자가 또 막 이것저것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는 돼요. 보고 있으면서도 짜증 날 만하겠다. 아무리 뭐 천사라도 계속 그렇게 막 하면은 간호사도 사람인데 뭐 아무튼 이해는 되더라고요. 우리 쪽은 그래도 조금 덜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제가 받은 뭐 교수님이 뭐 실력이 없다 이런 건 아니죠. 그건 모르죠. 뭐 아무튼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름이 더 날리는 쪽으로 사람이 몰리게 되는 건 뭐 팩트잖아요. 예. 근데 이분을 만나려면 12월인가? 뭐 겨울이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었죠. 최대한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교수님을 찾다 보니까 예. 근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전 나쁘진 않았어요. 예. 아무튼 그렇게 기다리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저는 양반이에요. 뭐 이거는 뭐 말해도 뭐 모르겠죠. 예. 보면은 막 일단 기본적으로 다 복대는 차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차 탈 때만 탁 복대 했거든요. 복대도 처음 해봤어요. 차 탈 때 원래 복대 안 하는데 이번에 그래도 좀 차를 오래 타고 이번에 어쨌든 아파왔으니까 복대도 그냥 잠깐 이제 하고 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복대는 다 하고 있고 다 보면은 막 누가 봐도 보면 아픈 환자라는 게 딱 티가 날 정도로 막 쩔뚝쩔뚝거리고 막 어떤 여자 환자분은 이게 완전 허리가 완전 옆으로 틀어져가지고 진짜 누가 봐도 좀 약간 놀랄 정도로 막 틀어져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러신 분도 계시고 제 옆에 계신 분은 이제 남자분인데 좀 덩치가 있으셨거든요. 풍채가 좀 있으셨어요. 키도 좀 엄청 크시고 덩치도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저보다 먼저 이제 진료를 받으신 분인데
어떻게 급성으로 터졌나 봐요, 허리가. 2주 동안 이제 뭐 약을 먹고 뭐 이렇게 침상 안정을 하고 이게 버틴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차도가 없어가지고, 그분도 좀 멀리 사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왔는데, 대충 이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옆에서 그냥 들은 거죠. 예. 이렇게 핀을 박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핀 박는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아마 유압술인 것 같은데, 유압술은 이제 척추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 물렁물렁한 물방석 같은 디스크가 있는데, 이제 그 디스크를 제거하고 뼈와 뼈를 이제 붙이는 거죠. 핀을 박아서. 그게 유압술이거든요. 그게 디스크 환자한테는 최후의 수단이고, 그거를 하면은 그거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은 수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환자분은 유압술 핀을 박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근데 핀을 박는다는 게 유압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핀을 그냥 박는다고 해서 제가 유압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유압술이 아마 맞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핀을 박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나도 까딱 잘못하면 나도 핀을 박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저는 그냥 수술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고, 유압술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그냥 디스크 정도만 제거하는 정도의 수술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도 사실 되게 걱정을 하고 갔는데, 갑자기 이제 핀 박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박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좀 살짝 긴장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제 차례가 돼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전 당연히 제 상태를 보고 굉장히 막 놀라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워낙 뭐 디스크 환자들 뭐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뭐 저 같은 사람 뭐 봐봤자 놀라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서서 진료 받았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병원 의자는 왜 그 동그란 거예요? 아니 그리고 동그란 거 이해는 되는데, 허리 디스크 환자면 동그란 거 놓으면 안 되는데, 적어도 척추병원은 동그란 거 아니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받이가. 근데 제 기억을 지금 제대로 잘 안 드는데, 제가 동네 병원 두 곳에서는 다 동그란 거였거든요. 등받이가 없는 거. 척추 전문 병원에서도 심지어. 근데 아마 여기는 아마 등받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 제가 안 앉았긴 한데 아마 등받이가 있었던 걸로. 그래서 어쨌든 앉진 않고 서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크 환자가 이제 하는 검사를 했어요. 이제 누워가지고 한 짝씩 다리 드는 이제 검사를 했거든요. 정확히 명칭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걸 이제 다리를 들면 이제 디스크가 있으면 통증이 오거든요. 찌릿찌릿하고 오는데, 그게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 잘 들고, 한쪽에 살짝 저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말씀드렸고, 이제 그리고 까치발 서는 거. 까치발 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디스크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풋드랍이라고 해서 이게 다리에 발목에 힘이 빠지는 게 증상이 있거든요. 풋드랍. 그래가지고 까치발이랑 이제 반대로 이제 뒤꿈치 서기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디스크 환자는. 뭐 엄지 뭐 따봉도 있다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따봉하는지 몰라가지고 기본적으로 그걸로 이제 해봤죠. 근데 딱히 저는 그렇게 막 풋드랍은
아직까지는 없어가지고 제가 심하게 눌렸지만 풋드랍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수술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받고 2주 동안 이제 약을 먹어보고 이제 증상이 어떤지 이제 알아보자고 하는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디스크 사진을 올려놓긴 했는데 뭐 보시는 분은 없겠지만 제 디스크가 이제 눌렸잖아요. 예,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뼈가 이 뼈 문제가 이제 저한테 생겼거든요. 뼈가 튀어나왔어요. 디스크를 누르면서 그 뼈도 있는데 이 뼈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디스크가 이제 오래돼서 이게 굳어가지고 뭐 석회화해야 되나? 이게 뼈가 디스크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굳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뼈가 이렇게 뼈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온 건지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은 이제 뼈를 깎아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뼈를 깎는 수술이 되면 좀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무섭죠. 뼈를 깎아야 된대요. 수술하면. 아씨 못했다.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쥐었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2주간 약을 먹어보고 이제 CT를 찍기로 했어요. CT. 예, CT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엑스레이는 뼈를 보는 검사거든요. 예, 아시죠? 다 뼈 부러지거나 뭐 그러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뼈가 어떤지. 그래서 엑스레이로는 디스크 여부를 확실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엑스레이는 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크가 있는 것 같으면 엑스레이 찍는데 그럼 거기서 뭘 보냐? 그 디스크에 있는 척추 뼈와 뼈의 사이의 그 간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간격이 좀 다르다. 이러면 이제 디스크를 의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는 판단이 안 돼요. 뼈만 나오니까. 근데 CT도 뼈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CT는 이제 뼈를 더 이제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CT도 엄밀히 말해서 디스크를 확실히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정확히 이제 디스크 상태를 보려면 MRI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는 무조건 MRI를 찍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래야지 정확하게 디스크가 이제 제가 올린 사진처럼 정확하게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뼈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CT를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다 찍어봤어요. 다 찍어보게 생겼어요. 3일체를 달성했죠. 엑스레이와 CT와 MRI. 이제 평생 뭐 많이 찍어보잖아요. 사실 많이 찍어보긴 한데 뭐 유난 떠는 거긴 한데 그래도 유난 좀 떨게요. 뭐 떨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CT와 MRI, 엑스레이를 다 찍어보는 아주 좋은 경험도 해보고 이 기회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갈 때 CT를 찍어서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또 판단을 하시겠죠. 그리고 저의 이제 몸 상태와 2주 동안 얼마나 이제 회복을 하는지 그래서 또 그 사이에 저는 이제 또 백신도 맞아야 되고 예, 또 큰 병원을 또 가진 않지만 또 이제 큰 병원을 가야 되는 뭐 그런 뭐 일도 있을 테고 제가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좀 말이 이상하죠. 돌려서 말해서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검사를 받고 왔어요. 다행히 착잡한 마음으로 갔거든요. 수술을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어쨌든
2주간의 보류가 돼서 뭐 기분이 사실 뭐 좋다고 하겠죠 뭐하고. 저는 진짜 애매한 게 수술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2주간 보류가 돼서 이제 약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고 있어요. 약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준 약으로 뭐 소염제랑 뭐 또 뭐 있지? 진통제 뭐 이런 거거든요. 위장 뭐 보호해 주는 거고 신경 조금 이제 뭐 가라앉혀 주는 건지 신경을 좀 이렇게 해주는 건지 풀어주는 건지 뭐 그런 약을 받았어요. 약간의 그 마약성 진통제도 있고 트라마돌인가? 그건 좀 유명하더라고요. 많이 먹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그거 먹고 이제 부작용이라서 막 안 맞는 사람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먹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좀 둔해가지고. 근데 수면제를 먹었는데 오늘 잠이 안 오네요, 지금.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갔다가 왔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하죠? 예. 수술을 잡아야지 되는 줄 알았는데. 되게 웃긴 게 척추 전문 병원에서는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거든요. 수술해야 되고 이제 거기서는 디스크를 잘라내고 뼈도 깎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뼈를 깎는다는 얘기를 되게 그냥 끼워서 되게 스무스하게 넘겼거든요. 아, 이건 디스크를 제거해야 돼. 이렇게 튀어나온 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거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뼈도 깎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슥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태가 이제 그렇게 누르니까 빨리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대학병원 가서 이제 또 이제 박사님을 또 만나서 뵈니까 바로 수술 얘기는 안 하더라고. 오히려 수술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다.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 확실히 관점이 척추 전문 병원은 확실히 좀 문제가 있죠. 요즘에 그 마인드도 좀 다르고. 그래서 대학병원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병원, 대학병원, 큰 병원, 큰 병원. 그래가지고 물론 몰라요. 2주 뒤에 뭐 상태 보고 바로 뭐 또 수술 날짜 잡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어쨌든 지켜보자는 쪽으로 얘기했으니까. 척추 전문 병원은 근데 지켜보자는 얘기를 안 하니까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어쨌든 2주 동안 잘 쉬고 관리를 잘 해야겠죠. 마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요. 뭐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더 여기다가 뭐 수다를 얹고 싶긴 한데 더 떠들고 싶은데 이거는 그냥 병원 다녀온 이야기로 마무리 지을게요.